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빈티크의 대표 박선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계는 총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쿼츠, 그리고 기계식 시계, 기계식 시계 중에서도 수동식 그리고 자동식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각 차이점이랑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 그리고 주의사항 같은 거를 시계를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다양하게 갖고 왔고요. 되도록이면 전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쿼츠 시계, 그리고 대표적인 수동식 시계, 그리고 대표적인 자동식 시계 이렇게 가지고 왔고, 주로 이제 까르띠에 탱크가 수동식 쿼츠 시계 대표적인 시계이기 때문에 제가 판매하는 시계 중에 까르띠에 탱크 그리고 롤렉스의 자동식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쿼츠식 시계는 엄청 간단합니다. 딱히 어떤 조작 방법이 필요하진 않고요. 그냥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배터리만 교체해 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고요. 안에 내부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배터리가 이 안에 동그란 배터리가 들어가서요, 이 배터리의 힘으로 회로를 작동시켜서 초침, 분침, 시침, 초침이 없는 경우는 그냥 분침과 시침만 작동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딱히 조작 방법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시간만 맞춰서 잘 방치만 해두시면 움직이는 작동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식인데요. 용두가 항상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요, 용두를 뽑아서 시간을 조절하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쿼츠식 시계는 그냥 이렇게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착용하시면 괜찮고요. 2년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이 잘 맞더라도 교체해 주시는 게 시계한테는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초침 시계를 하나 준비했어요. 저희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용상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일반적으로 쿼츠식 시계는 오차율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1년 단위로 봤을 때도 오차율이 없는 것이 정상인데, 쿼츠식 시계인데 오차가 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일단은 자성의 영향인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계고 오차도 없는 시계인데, 자성이 있는 물질이 가까워지면 시계가 멈추거나 느려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침이 있는 시계를 가져왔는데, 이건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사진 고정하던 그냥 일반 자석이에요. 자석이 가까이 닿으면 시계가 이렇게 멈추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떨어지면 정상 작동하고요, 자성이 있으면 멈추는 현상이, 자성의 영향이 있어서 시간이 멈추거나 느려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시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성에서 멀어지면 시계는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오차만 확인해 주시면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성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인위적으로 자석을 갖다 댔는데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 스피커, 아니면 핸드폰 케이스나 가방에 있는 자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쿼츠식 시계입니다. 다음은 수동식 시계 조작법입니다. 기계식 시계라고 총칭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카테고리를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수동식 시계와 자동식 시계. 사실 수동식과 핸드 와인딩 같은 말이고요. 수동식과 이제 자동식도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방식은 같은데, 이제 수동식은 손으로 태엽을 감는 거고, 자동식은 로터가 손을 대신해서 태엽을 감아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동식 시계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냥 손으로 태엽을 감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수동식 시계는 시계 내부에 이런 식의 태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엽을 손으로 이렇게 감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 감긴 이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를 작동하는 힘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엽을 감긴 힘이 풀리면서 초침, 분침을 움직이는 힘이 연결이 됩니다. 수동식 시계는 아주 간단한 사용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태엽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가장 크게 이제 착각하시는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다 말아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태엽을 끝까지 감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고요. 끝까지 태엽을 감아주시면 대략 빈티지 시계들 머스탱크 기준으로 하루 반나절 정도 지속 시간을 가집니다. 한 30바퀴 정도 감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다 감으면 용두가 이렇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감아주시면 됩니다. 수동식 시계는 이렇게 태엽을 감아서 사용하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매일 태엽을 감아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또 그만큼의 매력이 있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태엽을 감아서 사용하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방치해 주시는 게 시계한테는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또 별다른 작동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수동식 시계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자동식 시계는 아까 말씀드린 수동식 시계랑 큰 차이점이 없는데 로터로 태엽을 감아준다라는 차이가 좀 있어요. 주로 이런 식으로 안에 구동 방식은 이렇게 똑같은데 로터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로터가 움직이는 힘으로 시계의 태엽을 감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동식 시계는 일반 수동식 시계보다 케이스 두께가 일반적으로 약간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움직이는 힘으로 자연스럽게 태엽이 감겨서 와인딩 되기도 하지만 아까 수동식과 마찬가지로 태엽을 손으로 움직여서 감아주셔도 동일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손으로 감는 것보다 일상생활하면서 태엽이 감기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감는 것도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태엽을 와인딩하는 시간이 만약에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손으로 감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와인딩이 그냥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손목에 차고 다니기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와인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로터가 있는 시계들은 이렇게 흔들었을 때 로터가 움직이는 진동 혹은 소리가 들리기 마련입니다. 로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진동이 혹은 소리가 들리기 마련이죠. 사용 방법은 아까 수동식 시계와 동일합니다. 용두를 뽑아서 시간을 조절하고 용두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롤렉스의 데이트 저스트가 이제 그런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데 롤렉스는 시간 조절하는 것과 용두를 뽑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이것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스크류 다운 방식이라고 용두를 풀어서 이렇게 열리게 되면 한번 뽑아서 위로 올리면 날짜창, 한 번 더 올리면 시간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용두가 이렇게 한 번만 열린 상태에서 태엽을 위로 올리면 와인딩이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닫으실 때는 역순으로 누른 상태에서 나사 잠그듯이 잠가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롤렉스 말고도 이런 자동식 시계는 동일한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식 시계 혹은 오토매틱 시계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쿼츠 그리고 수동 그리고 자동 시계 사용 방법이었고요. 구동 방식이 시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계들을 설명드렸고 독특한 시계나 아니면 구동 방식이 좀 재밌는 다른 시계들은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